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8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나정숙입니다. 민속 대명절 설날이 어제였어요. 친지 형제들과 떡국 많이 드셨나요? 올해는 새해가 되고 설 명절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조상은 계절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혜롭게도 절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죠.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이 기준이기 때문에 양력 날짜와도 아주 잘 맞아요. 절기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 농사 지을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날씨와 계절이 무척 중요하죠. 적당한 온도와 날씨를 아는 것이 농사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 농사짓고 사는 것이 생활의 근본이고 농사를 통해 모든 문화와 생활이 연결되는 삶을 살았죠. 요즘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이 기후 조절과 토양 보전, 공동체 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대안적인 생활 양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청년들 중심으로 기존 농사에 대한 관심과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선순환의 활성화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8번째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으로는 도시농업에 관한 일을 하시는 김재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재규 선생님은 우리나라 도시농업을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전국구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을 정책하는 데 여러 일을 하셨어요. 안산의 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으로 실무와 농업정책을 두루두루 잘하시는 도시농업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음악을 듣고 김재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악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언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단원 FM 방송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김재규 안산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재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간단하게 우리 김재규 선생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안산에서 한 농사지은 지 한 15년 되는 농부이고요. 안산도시농업연대에서 도시농업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처음에는 비닐, 화학비료, 무농약을 실천하는 그런 생태농사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토종 씨앗으로 씨앗을 자급하고 빗물을 재활용하고 생활 폐기물을 활용해서 거름도 자급하는 그런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농부로 살면서 그것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알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농부로 살아간다는 거, 특히 우리 도시에서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하시면서 우리 도시가 조금 더 농사 짓는 것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산도 어쩌면은 땅과 좀 친숙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안산은 예전에 그 포구가 있었고 어촌마을이고 또 농사를 지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런 도시하고 어쩌면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안산 도시농업연대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방송 진행하고 계신 그 나정숙 선생님께서도 처음부터 많이 활동을 해주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도시농업연대는 2009년도에 안산 도시 텃밭 시민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안산시가 좀 사람복이 있는 편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도시농업을 처음 소개한다고 그 여겨지는 책이 그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인데, 그걸 번역해서 처음 소개하신 분이 안철환 농부시고요. 네. 그 선생님이 안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죠. 네, 안철환 예. 선생님께서 안산에 살고 계시군요. 예. 그 안철환 선생님이 그 도시농업과 관련된 의제를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안산의 의료사역, 경실련, YMCA, YWCA 등등 환경과 공동체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호응해 주셔서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한 16차례의 생태 도시농부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그 300여 명에 가까운 도시농부를 교육했고요. 2019년도에는 도시농업법,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전문 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국가 자격을 줄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양성기관 등록하시는데도 역할을 하셨군요. 도시농업 관리사로. 네, 그래서 그 국가 전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텃밭 교육이나 도시농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자원순환 탄소 중립 농부학교 등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순환과 자립 공동체를 원칙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과 자립 공동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공동체로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군요. 꾸준하게요. 그러니까 예. 2009년이었으면 벌써 이제 1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도시농업이라는 의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소개하신 안철환 선생님께서 우리 안산에 계시고, 또 김재규 선생님이 같이 함께 이런 운동을 계속 하신 거군요. 예, 저희가 사실은 도시농업을 처음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안산이 더 빨랐고요. 안산하고 광명시에서 활발히 시작된 도시농업을 서울과 인천 이런 곳에 교육하고 전파한, 어떻게 보면 3파 역할을 안산시에서 했다고 안산이 볼 수 도시농업의 있습니다. 3파 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안산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기에는 도시농업은 그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로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군요.
네, 저희 안산에 그 도시농업 운동과 관련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군요. 미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안산이 예전에 농사도 많이 짓고 또 논밭도 많았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것과 도시농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뭔가 좀 다른 구별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농사의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도시농업의 중요한 목표이자 탄생의 그 목표이자 배경이 바로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과밀화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까, 농업이 이렇게 쇠퇴해가면서 그것을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하면은 공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도시농업이 그 탄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서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를 두루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도시농업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예. 다원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가 있고 공동체, 네. 이웃과의 나눔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조금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식주 자립, 의식주 자립이요. 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벼농사를 지으면 쌀은 그 알갱이 알곡은 먹고 그 볏짚으로는 그 옷을 집에 지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건축 자재로 쓰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데 볏짚 가지고 종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도 만들 수 예. 있나요?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예전에 어쨌든 우리 조상들의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경제활동으로만 치부되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데, 사실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대표적으로 의라고 하면 이제 목화 같은 경우도 예전엔 다 집안마다 목화를 키워서 옷을 지어 입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그 우리 문방구에 가면은 자연 수수깡이 없죠. 네.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수수깡이 자연 수수깡이었는데 그 수수깡이 우리가 먹는 수수쌀을 키우는 수수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사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의, 식, 주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단지 쌀을 먹는다거나 또 텃밭에 가서 채소를 키운다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확장된 그런 개념에서의 도시농업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농업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농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 보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그 외국과 이렇게 교류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 공급재를 자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농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학교나 지금 산업사회에서 교육할 수 있는 틈새가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다 경쟁사회이고 또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도시농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이해가 저희가 한쪽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기존의 농업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또 사다리 역할도 하고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 노래를 좀 들으려고 해요. 누렁아 울지 말고 나랑 놀자, 이 동요인데요. 우리 예전에는 누렁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눈이 없어지면서 누렁이보다는 젖소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은 꼭 젖소가 우리 옛날 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렁이하고 옛날에 친숙하게 살았던 그런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렁아 울지 말고 나랑 놀자.
이번 주 초대 손님 김재규 안산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규 운영위원장님, 아까 도시농업의 가치가 다원적인 가치 그리고 환경과 공동체를 나누는 그런 부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텃밭의 관리사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 농업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안산의 도시농업에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산도시농업 공동체는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금 그 도시농업 법상에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자격에 맞춰서 시에 등록한 공동체는 제가 알기로 한 10개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급 그 교육기관에서 생태 텃밭 교육을 하는 텃밭 강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행복한 텃밭지기 강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텃밭을 매개로 해서 환경, 먹거리, 농사,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매년 신규 조합원을 시연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서 그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파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도시농부학교를 한 16년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동문회가 있어서 그 각각의 기수 동문회 분들이 그 농장을 마련하셔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로 그 어려운 분들, 그 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에 이렇게 농산물 기부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농사 짓는 것을 또 그 생산물을 또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그 동별로 있는 지역보장협의체에다가 이렇게 기부도 하시는군요. 예, 기부하는 활동 대표적인 공동체가 이제 단원사랑 그 적십자회라고 저희 회원 단체인데, 그 농산물의 전체를 다 그 어디죠? 저희 선부동 그쪽에 기부하시고 김장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거기 농부학교, 어르신 농부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신 그 더불어삶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어르신들끼리 모여 있는 예, 그런 농부학교군요. 예, 그 농부 도시농부 동아리죠. 그 농부학교를 졸업하신 그 도시농부 동아리. 어르신들이 네. 예, 그분들이 단원노인복지관 옆에 텃밭을 일구셔서 그것으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그 채소와 먹거리 재료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통합교육,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활동을 하는 다작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회원단체, 안산도시농업연대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서 그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모인 동아리가 우리는 도시농부 일동의 그 공동체, 특히 일동의 공동체는 옥상 텃밭을 관리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채소들로 이제 동네 분들한테 봉사하는 모임을 하고 계시고, 초록지기들, 그리고 안산 도시농업 관리사 협회 등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태 텃밭 강사로 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또 도시농부학교에 공부를 전문가 과정 하신 분들이 또 농장을 구성해서 생산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도시농부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또 다르신 독거노인들도 돕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옥상 텃밭, 이런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다양한 와글와글하는 그런 농부의 농사하시는 농부님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아마 이 농부님들이 활동이 안산에 정말 건강한 먹거리도 만들고 또 따뜻한 공동체도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참고로 우리는 도시농부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기 그 화정동에 가시면 거기에서 그 양봉 꿀벌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네, 예. 안산의 양봉에서 안산 꿀이 그러면 생산이 되는 거네요. 아, 예, 안산꿀을 생산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도시농부 학교, 도시농업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배출해서 이렇게 활동을 각자가 또 관심 있는 곳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모이시기도 하고 이게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산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도시농업이 활발한 도시 저희 안산시 말고 어떤 곳이 있나요? 예, 뭐 TV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서울시 강동구가 일찍부터 도시농업도 시작했고 또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그 분이 그때 거기 구청장이실 때 공약으로 도시농업을 내세우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도시농업을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안산이 먼저 시작했고 네. 안철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초창기에 가서 거기에 강동구를 출근하면서 가서 출근해서 네, 출근해서 시작할 일을 때부터 도와드리기도 기초를 만들어 주셨군요. 예. 저도 강동구에 가서 거기가 둔천동인가 그런 거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 예. 농장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자체장이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같이 힘을 실어줘서 더 잘 되는 이유군요. 예, 도시농업 공원도 두 곳이 있고요. 강동구 파믹스 센터라는 곳에 가시면은 거기 그 도시민들이 와서 생태 교육도 받고 요리도 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씨앗에 대한 공부도 하고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센터도 있고요. 뭐 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갔을 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아마 안산시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보통은 이렇게 조그만한 5평의 텃밭을 분양을 하는데 강동구에는 20평 넘는 텃밭을 분양하는 농장이 있는데요. 1인당 예, 1가구 1세대당 20평을 분양해요. 네, 20평을 네. 분양해서 거기에 이제 원두막까지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 1년에 그 당시에 한 20만 원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식분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기 좋은 그 분양을 받아서 드리면 1년 동안 거기가 가족들의 그 야유회 이자 쉼터가 되는 그런 농장도 이제 운영을 했고 또 특이할 거는 퇴비공원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 농장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매년 그 견학을 오는 곳이 이제 강동구의 도시농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가 그 학교 텃밭 지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거기서는 그 학교의 교육청에서 텃밭을 지원하고 강사들을 파견하고 그래서 운동장에 논을 만드는 학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것이 이제 인천의 그 특징이 좀 있고 인천시는 학교 텃밭을 중심으로 예, 예. 이렇게 발전하고 있군요. 근데 만약에 강동구나 인천시나 이렇게 도시농업 정책을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나요? 사실은 뭐 도시농업이라는 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렴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교육 효과와 행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인데 네.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그 텃밭 관련된 예산이 5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예, 뭐 그렇게 많지 광역시 예산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않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역시로 따지면. 그렇지만 학교에 학교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흙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농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기사가 나왔던데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교 텃밭을 체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그 수십 년, 그러니까 한 20년간의 그 건강 상태 비교를 해봤더니 그 텃밭을 체험한 학생들이 그 당뇨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 먹거리를 어쨌든 그 건강하게 먹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당뇨가 많이 그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공동체성이나 서로 간의 그 협업 능력은 협동하는 훨씬 능력. 발전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국립암센터하고 저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하고 이제 저희 쪽에 그 민간 단체하고 같이 협업으로 암 환자 치료 그 치료 텃밭을 운영해 봤는데요.
그 결과로도 심리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병이 낫는 것이 호전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텃밭이 늘어나면 도시의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네. 다양하게 그 도시농업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시에서 이렇게 농업 정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외에 도시에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안산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전업농부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퇴비는 그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빗물을 재활용하는 활동들, 그 자원순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도심에서 이제 도심의 역류 현상이나 이제 홍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거름을 작업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오줌 한 통을 받아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유병 1리터의 오줌을 한 통을 받아오면 오줌을 뭐 2번 내지 3번 정도의 그 변기물을 내리는 걸 줄일 물을 수 아낄 있고 있는, 네. 그렇게 되면 변기가 보통 적으면 한 8리터, 네. 많은 건 한 14리터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유병 1리터짜리로 오줌을 한번 받아서 텃밭으로 가져오면은 많게는 한 50리터 이상의 물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에너지 자원순환과 절약에 또 에너지의 절약이나 부분까지도 이 도시농업의 정책이 그야말로 도시의 재순환을 하고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고요. 또 빗물을 사용해서 그 물에 대한 부분이 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네요. 근데 그 김재규 선생님 요즘 아파트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또 바람이 있어서 뭐 도시농부 아파트도 많이 브랜드화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도시농업 잘하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사례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MBC에서 기자가 본인이 집에서 그 베란다에서 텃밭 해가지고 참외까지 키우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집에서 텃밭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개별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네. 다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요즘 그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재배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전기를 꽂아서 그 하는데 이게 내가 좋은 걸 먹자고 전기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사실은 그 나한테는 건강에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그 지구 온난화의 조건을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좋은 것을 먹겠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돈이라는 교환 가치를 가지고 바꿔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나의 힘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태도와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려면 또 과학적인 지식과 농업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 찾아오시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군요. 사실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순환의 작용에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부분을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음악 한 곡 듣고 더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의 길을 듣겠습니다.
하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몰라.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가르쳐줘 내 가려진 두려움. 이 길이 끝나면 다른 길이 있는지. 두 발에 뒤엉킨 이 매듭 끝을 풀기에 내 무뎌진 손이 더 아프게 조여와.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네, 김재규 안산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강동구라든가 인천시라든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사짓는 그런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의 도시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도 안산시에서는 사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농업 농장이 가장 많은 구자수를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짓고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농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비닐,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좀 아주 잘하고 있는데 더 이제 발전시켜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빗물 재활용에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안산에 있는 농장, 시민 농장에서 지하수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유원지 농장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네, 시민농장은 초지동에 있는 농장을 말하고 또 예, 유원지는 화랑유원지. 예, 화랑유원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하수가 1년에 움직이는 거리가 5m가 안 되는데, 그렇게 몇 톤씩, 몇십 톤씩, 뭐 몇천 톤씩 이렇게 지하수를 농업에서 뽑아서 쓰면 사실은
지구의 그 물을 고갈시키는데 상당히 그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를 안 쓸 수 있는 그런 그 빗물 재활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농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인데, 지금 그 안산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로컬 푸드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탄소 중립 먹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먹거리를 우리가 잘 찾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가교 역할을, 그리고 그런 안내자 역할을 도시농업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안산에 있는 농부들을, 그 전업농분들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생기고 그 상처난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유기농을 그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종다양성, 생명 다양성의 농장,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농장은 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는 파란색이지만 겨울에는 그냥 누런색 땅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좋은 것만 먹자고 달려들면 사실은 주변은 더 황폐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나무,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그 나물들, 그리고 거기에 채소들, 과일들,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는 먹거리숲,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토종 씨앗이나 토종 배추, 상추들은 전업농들이 아직 키우기 어려우니까 도시농업에서 그런 것들을 도시에 많이 심어서 어쨌든 도시가 생명 다양성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좀 도시농업의 아주 중요한 지금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라든가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뭐 퇴비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는 것이 저희 친환경 안산의 도시농업을 하는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그 토종콩을 볶아서 커피처럼 이렇게 그 마시는 게 좀 인기가 있는 배틀콩이라는 콩이 있는데, 토종콩 중에 그게 이제 그 충남 공주에 있는 카페에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커피 자체가 너무 그 외국에서 너무 멀리서 멀리서 오고, 네. 아시겠지만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다 훼손해서 열잖아요. 그 공정무역의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나아가자면 그런 것들. 생활을 바꿔야 되겠군요. 예, 너무 예. 멀리서 오는 이런 농산물은 좀 적게 줄이고 우리가 가까이서 올 수 있는 여러 친환경적인 그런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저희가 많이 먹어서 건강한 또 몸을 만들고, 배틀콩이 그렇게 또 대용으로 커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차군요. 예,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런데 네. 배틀콩 씨를 가진 농부가 많지가 않은데요. 네. 제가 생산했을 때 그 경기 그 공주에서 카페에서 그걸 다 수매를 하겠다고 1kg에 뭐 2만 원, 2만 5천 원에. 그 이유가 그걸 차로 커피처럼 마시려고 그래서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네. 그게 그렇게 맛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 번쯤 이제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배틀콩을 한번 보면서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덕분에 한번 배틀콩을 알겠습니다. 소개해봤고요. 또 저희 안산에 몇 가지 먹거리 생협도 있잖아요. 생협에서도 이런 배틀콩을 좀 만나보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 로컬푸드 매장 본호점도 있고 와스타디움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김정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너무 그냥 쉽게 먹으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그냥 외국에 있는데도 누구나 먹으니까 유행처럼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도시농업 저희 안산의 주말 농장이 한 3,000구자 정도 되나요? 예, 2,800구자. 2,800구자. 예. 사실은 저도 시의원일 때 저희 시에 그런 시민 농장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텃밭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이런 시민농장 만드는데 역할을 좀 했고 또 조례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서 제가 조례 안산시 친환경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선생님 이 안산이 우리 도시농업 조례를 만든 이후에 실질적으로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구자수를 아마 분양하는 기초지자체인 것도 아주 가장 큰 성과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와 곳곳에서 그 교육 텃밭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10개 가까이 되는 도시농업 공동체가 설립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모든 근거가 안산시 도시농업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든 그 도시농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근거는 조례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선생님을 포함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과제라고 하면 너무 국가 자격, 제도, 법 이 테두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도시농업을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 이전에 다양했던 활동들이 위축되는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민단체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지혜로운 대처와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과제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안산에 설립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암센터, 국립 암센터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텃밭, 치유 텃밭이라는 것이 육체와 정신적인 치료 효과가 있고 또 아주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마침 옆에 단원농장이 있으니 연계해서 치유 농장이나 치유 농원 같은 것도 좀 같이 고민해서 그 지역을 아예 치유와 생태 교육을 하는 그런 숲으로 조성하는 것도 좀 안산시에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농장, 초지동에 있는 농장이 그 옆에 이제 또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거랑 연계해서 치유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또 오시는 분들이 땅의 기운이나 아니면 또 마음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텃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군요. 저희 안산시는 공원도 많은데요. 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런 치유 숲이라든가 아니면 치유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공원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돼서 도시농업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텃밭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자원과 농사자원을 좀 활용해서 먹거리 숲 같은 것들을 만들면 뭐 다양하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원이 몇몇 공무원이나 몇몇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농장으로 만들 수 있어서 아이디어를 잘 내고 지혜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중에 사과나무를 심자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원에 가면 유실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심어져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런 유실수, 다양한 나무, 과일나무랑 같이 친화력 있게 거기서 활동도 하고 또 어떤 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 뭐 아니면 거기 생물종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학교 텃밭 또 치유의 텃밭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 선생님 그런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겠죠? 예, 저희도 그런 결을 같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산시가 이렇게 좋은 도시농업과 관련한 무궁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이런 내용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공원도 있고 또 시민농장으로 만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또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안산시가 친환경 도시 농업 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안산이 좋은 도시로서 친환경적으로 특히 도시농업의 메카로서 잘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를 좀 듣고 거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마무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어땠을까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마시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둘이 같이 꼴딱 밤새 맞이한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귓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오늘은 안산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지규 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김지규 선생님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한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노력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도시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농업인들 양쪽에서 똑같은 편견이 있는데 그 좋은 거 먹자고 그 욕심사납게 그 땅 파는 그런 농사를 바라봐 주시는 게
그래서 도시농업법에 보면은 그 개요에 여가 활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농업인들 분들의 그 반발을 좀 줄이기 눈치를 보고 위해서. 있겠는데 사실은 도시농업이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계속 그런 편견이 좀 지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견과의 싸움이 힘드셨겠네요. 네.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하고의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하고의 같은 중간 역할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올해 안산의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한 활동 계획에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 그 매년 하던 거에서 좀 올해 새로운 것이 안산 자월센터하고 지금 협력해서 자활의 그 도시농업을 활용하는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국가 자격증도 드리고 그리고 그 도시의 농원도 좀 가꾸고 목화밭도 좀 일궈서 교육 재료도 좀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새롭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빗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그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지하수와 그 상수도를 쓰지 않아 볼까 하는 데 대한 교육과 이제 저희 실천이 좀 주요한 과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씨앗 도서관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토종 씨앗과 그 종 다양성을 좀 생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씨앗 도서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실하고 그 산나물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네. 잘 씨앗 해볼 수 있을 것 도서관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 씨앗을 지키는 씨앗 도서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토종 씨앗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우리 김재규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예, 좋을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원 FM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소감을 듣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조직적인 체계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안산 시민들과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주 우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오시고요. 여러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안산이 도시농업 도시로서 만드는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민속 대명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밭을 가꾸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올해 밭을 가꾸는 그런 마음으로 결실을 잘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재규 안산 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나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마침 노래는 정훈이와 송창식이 부르는 안개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가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